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0월 31일 10월 이제 마지막 날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에 앞서서 이렇게 이태원 참사 때문에 좀 고인이 되신 분들하고 또 가족분들한테는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심정은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저도 좀 마음이 되게 무겁고 좀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또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방송은 하지만 주말에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다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좀 삼가 고인의 명복을 좀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시장 좀 말씀을 이따가 제가 좀 장 끝나고 이렇게 지수는 좀 말씀해 드리고요. 오늘 일단 보고서 좀 많긴 많아요. 그래서 보고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좀 말씀해 드리고 2차전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관련된 이제 투자 이쪽하고 하나솔루션 있고 휴비츠, S1 요즘에 실적 시즌이라 좀 이렇게 기업들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LG전자, 두산바켓, 솔루스 첨단 소재, DK라,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미국 11월 중간선거 요거에 의미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 일단 NDR은 이제 IR을 한 거죠. 아마 하나투자증권이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27일, 28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향후 이제 메모리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하이닉스가 좀 급락한 가장 결정타는 이거죠. 점유율,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좀 하려는 느낌이 좀 든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재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비트크로스는 뭐냐면은 이제 증가율을 보시면 돼요. 공급이나 수요 증가율인데 요거를 3분기에 삼성이 생각보다 이게 떨어졌어요. 증가율이.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상실해 가지고 4분기부터 이걸 만회를 좀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감산 안 하겠다고 밝혔고, 사실 또 인위적으로 감산한다 그러면요 담합 우려가 생겨요. 지금 만들어 봐야 3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삼성은 발을 좀 뺐죠. 그리고 이거 감산한다고 해서 당장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도 한 것 같고, 또 설비 투자를 계속 하는 건 공급 과잉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요. 인프라라든가 EUV 공정, 이쪽에 투자해야 되고, 또 공장도 이제 중국에서 미국, 한국 등으로 이렇게 좀 다변화해야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인프라 관련주가 되게 세죠. STI라든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투자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삼성과 거래하는 쪽에 소부장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가 점유율 확대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은 4분기도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내년 아마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낸드가 적자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년도 글로벌 전체 D램 생산 증가율, 공급 증가율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7, 8% 더 높게 나올 것 같고요.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내년에 연간 적자가 날 수도 있대요.
네, 그 재고도 많기 때문에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수요가 언제 회복되느냐? 수요는 내년 2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2분기에 삼성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사파이어 래피드, 인텔의 신규 CPU죠. DDR5를 지원하는. 그래서 내년 이제 2분기면 4월이잖아요. 4월달 그때 반도체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때부터 돌리면 이제 하반기 업황은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6개월간은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또 계속 하향 사이클은 10월, 그러니까 10월부터 내년 한 3, 4월까지 이어진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쟁력이 대단해요. 디램 원가가 26% 마진이 나올 것 같고, 낸드는 적자날 것 같아요. 삼성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삼성이 저 정도 적자나면 하이닉스는 엄청난 적자죠. 사실 큰 적자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자금 조달 좀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인텔 10조 원 주고 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좀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이제 여기 하나 투자증권에선 HPSP라는 그 장비 업체 선호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도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뭐 여러 OLED 그 LCD 업체들 실적이 다 나왔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혼자만 독보적이에요.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TV 쪽은 별로 안 합니다. 거의 아이폰, 삼성전자, 스마트폰 여기 들어가는 그 OLED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비싼 폰이 또 잘 팔렸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실적 개선은 여기에 수혜가 되는 게 덕산 네오룩스. 요즘에 덕산 네오룩스도 좋죠. 한참 빠졌다가 그래서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 반도체랑 연결된 그런 밸류 체인을 좀 계속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요건 이제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유럽이 안 좋았잖아요. 전기요금 때문에. 근데 천연가스 가격 급락, 전기요금 다운, 유럽 의회는 2035년엔 이제는 무조건 친환경차, 그러니까 디젤도 안 되고 가솔린 안 되고, 이것도 약간 이거 반반 섞인 거죠. 하이브리드, PHEV 다 이 엔진하고 이게 섞인 건데 이것도 다 안 됩니다. 다 퇴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는 전략 실패죠. 도요타가 2025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해서 그 배기가스 좀 줄일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문제죠. 근데 그 대비를 너무 늦게 한 거죠. 현대차는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도 3년 후에는 전기차 대비한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유럽은 원자재법, 한국, 미국, 일본 같은 우방국들과 협력을 해서 그 조달하겠다.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년간 적자 보고 막 이랬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는 수익성이 늘어났고, LG엔솔은 영업이익률 7%, 삼성 SDI는 원래 전지 잘했어요. 이익도 꾸준했고.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가 드디어 좀 배터리 쪽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 흑자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과 비교하니까 삼성 SDI가 가장 좀 저평가돼 있었죠. 그리고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LG엔솔은 아직은 싸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 좋죠. 둘 다 좋은데 뭐 그나마 요즘에 좀 후발주자인 그 SK이노베이션이 가긴 하지만 LG엔솔이 지금 주가가 시총이 120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서울경제에서 아까 나왔던 신문을 보니까 그 배터리가 물론 이제 증설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대요. 너무나 이걸 많이 하고 또 미국에서도 투자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율을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하고 미국 현지에도 공장 처음 짓고 만드는 건요 달라요. 옛날에 LG 화학이죠. 그때는 한 몇 년 전에 폴란드 공장 지었을 때요 수율 안 나와가지고 한 1년 고생했어요. 불량품 나오니까. 거기 현지 노동자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기사들도 좀 있으니까 약간 속도 조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는 흥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막 2차전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전지주들이 아무튼 많이 올랐어요. 뭐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 기다리면요 또 충분히 좋은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쌀 때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래서 2차전지도 좀 속도 조절 좀 대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삼성의 역사는 산업 고도화의 역사다. 삼성의 역사가 뭐 결국 투자의 역사고요. 이병철 전 회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공업을 통해서 기술을 축적한 다음에 중화공업으로 가야 된다. 이건희 회장은 중화공업 했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한국이 이렇게 갔죠. 삼성과 현대가 이제 이걸 주도했죠, 사실. 옛날에 정주영 회장. 그래서 삼성은 이제 산업고도.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반도체, 뭐 파운드리나 미세공정 이런 것도 EUV 투자를 계속 할 거예요. 삼성은 계속 할 겁니다. 첨단 기술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첨단 쪽으로 가고, 그다음 전기차 배터리도 계속 기술 혁신할 거고, 바이오도 투자할 거고, 그죠? 예. 현금이 많아요.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해도 현금이 1년에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00조가 넘습니다. 올해 54조 시설 투자 계획 발표했고 이제 투자 본격화한다. 아무튼 10월 27일은 반도체 투자였지만 바이오 2차전지도 할 거고, 정부가 또 뒷받침을 해줘요. 정부가 최근에 2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11월에 나옵니다. 근데 다만 2차전지는 워낙 올랐으니까 조금 그 부분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저번에 한번 기억나세요? 저번 주였나? 첨단 제가 KB증권에서 나온 내년 자료, 그거 한번 설명드렸죠. 이제 그 중에서 미국의 다르파인가요? 예, 그 뭐였죠? 다르파라는 이제 에너지국이었나?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인터넷 만들었죠. 예. 그 원래 방산 쪽 관련된 그쪽인데 거기서 이번에 없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어디죠? 첨단 패키징 반도체.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후공정 하는 회사들이 뭐예요? 뭐 많죠. 여러분들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뭐 아까 보니까 두산테스나 뭐 LB세미콘 많아요. 되게 뭐 네페스 아크 찾아보시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그때 한미반도체. 뭐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이제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후공정과 관련된 이쪽을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공부해서 밸류에이션 너무 올랐나 안 올랐나 이거 살펴보시고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무튼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 주목하자. 요 KB에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아마 갖고 계신 분들 지난주에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장 끝나고인가요? 증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놀라셨는데 이건 우선주입니다. 본주가 아니고 우선주 증자니까 뭐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갤러리아 사업부 인적 분할하잖아요. 이제 9대1로 거의. 그래서 인적 분할할 때 이거 유증을 안 하면요 우선주가 상폐당할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50억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대로 인적 분할을 하면요 50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주만 인적 분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사채가 매각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뭐 증권사가 총액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발행한 이제 주관사죠. 주관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채권 발행을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발행한 증권사가 하나솔루션에 대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차원이 이제 아마 만기 돌아와서 이거를 만기 연장하는 것 같아요. 차원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뭐 큰 영향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퍼스트 솔라라는 미국의 경쟁사죠. 이 회사가 미국에서 1등이죠, 사실상. 그 매출, 그 생산량으로. 근데 어닝 쇼크 발생해서 좀 같이 빠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좀 노이즈 아니냐. 예, 하나솔루션하고 만드는 방법도 좀 다르죠. 퍼스트 솔라는 방막형이고 소재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실리콘 방식이죠. 아무튼 IRA에 따른 파격적인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저는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올랐어요, 올해. 다른 것보다 올랐고, 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요, 친환경주는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아시죠? 공화당은 친환경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 자체가 그래요, 원래. 화석 연료 쪽,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를 좀 선호해요. 그러니까 친환경을 뭐 공화당이 이긴다고 해서 안 한다는 아니고, 친환경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러니까 투자들이 약간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간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어느 기업이든. 그 염두에 두고. 많이 올랐어요. 올해 연초 한 35,000원 했는데 지수가 20몇 프로 빠졌는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어간다.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 간에요, 내가 뭐 초기에 아이디어 좋고 그리고 잘 샀는데 늦었으면 기다려요. 기다리면요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주식입니다. 네.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여기 보시면 이게 PBR이거든요. 지표인데 밴드상 굉장히 위에가 있죠. 위에가 있어요. 여기 노란색 밑에 있었거든요, 한참 동안. 근데 이제 위로 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상단부 근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이 맞겠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밴드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과거보다는 좀 높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단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쉬어간다,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휴비츠는 이제 안경점에 가시면 시력 검사하고, 그 다음에 안과를 가시면요, 망막 진단 촬영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거 이제 만드는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안과에, 그러니까 안경점에 많이 납품을 하죠. 근데 러시아 쪽 CIS는 저기 이제 옛날에 그 동유럽 국가들 있죠. 러시아나 폴란드나 이제 이런 걸 뜻하는데, 이쪽 수출 확대에 의해서 고성장. CIS 중에 지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러시아는 들어가는데 폴란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동남아 내 안경원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의 공장이 하나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 동남아 쪽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인건비가 늘었는데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률은 이번 3분기보다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경원에 납품하는 장비보다 그 안과 있죠, 이 OCT, 예, 요게 더 그 마진율이 좋대요. 예. 그래서 요게 수요가 좀 견조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국내 안경원에 판매하는 장비도 아마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실적 좋고 인플레 뭐 금리 인상 나오는데도 좋은 실적을 내주는데 PER은 5배.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온 같은 경우는 그 목표 주가 88,000원 유지를 했고요. 보안회사죠, 우리나라 1등. 굉장히 이제 S온 뭐 하면 세콤.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아파트 보안 관리 시스템 수주가 증가했고, 건물 관리금, 또 특히 삼성그룹이 지금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물산이 수주도 받지만 그 건물 관리 누가 해주냐면 S온이 해줘요.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하는 것도 수혜죠. 그리고 유지 계약, 이제 기업들과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그 비용도 지출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익률이 올라갔고, 또 한 가지 이제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서 이 사업주들이 이제 이런 안전,
여기에 신경을 엄청 씁니다. 예. 그래서 안전장치 강화 움직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S1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블루스캔이라고 있거든요. 예. 블루스캔이 뭐냐면은 원격으로 건물을 이제 진단해 주는 거예요. 뭐 태풍, 폭우 뭐 이런 게 온다거나 이럴 때 뭐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건물 관리 솔루션입니다. 요렇게 여기서 이제 푸시 알림도 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여기 모니터링을 해줘요. 그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내주면 뭐 119 부를 수도 있죠. 미리 이상이 발생하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블루스캔을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배당도 지금 꾸준히 늘어납니다. 지금 배당 수익이 주가 많이 빠져서 그런데 4%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같이 인플레 리스크나 이럴 때 안정적이에요, 되게. 근데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워낙 느리다 보니까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죠, 사실. 네. 그래서 주가도 되게 좀 부진했었죠. 엄청 빠졌어요. 근데 이제는 실적도 좋았죠. 저기 아까 내용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가 좀 회복될 단계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게 PBR 밴드인데 어때요? 밑으로 그냥 지하실 뚫고 내려가 버렸죠. 너무 밑에 있죠, PBR이. 여러분 PER도 보시죠. 그러니까 밸류상으로는 부담이 없어요. 역대 최저 밸류입니다. 근데 이런 최저 밸류에서 뭔가 실적도 좋아졌다. 그러면 뭐 괜찮은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LG전자는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11만 유지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결국 재고를 빨리 털어야 된대요. 왜냐면 지금 모든 기업들이 재고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 반도체, TV, 가전제품, 핸드폰, 의류, 신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고 때문에 골머리가 썩히죠. 이 재고가 다 돈인데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저가에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게 되겠죠. 근데 그걸 감안해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판가 인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몸집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재고 자산이 전분기 대비해서 15% 증가했대요. 근데 환율을 감안하면 4%밖에 증가를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엔 재고를 좀 의도적으로 줄인 거 아니냐. 옛날에 10에서 20% 정도 늘렸는데 이번에 재고 증가가 환율 감안해서 4%면 이제 재고를 그러니까 재고가 더 많을 수 있는 거를 줄여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재고를 줄인 거는 긍정적이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재고를, 그러니까 여기 삼성증권에서 하는 얘기는 더 할 것 같다. 재고 소진을. 그러면 적자 볼 수도 있대요. 영업 손실. 근데 그걸 나쁘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적자가 나와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왜냐? 재고를, 그러니까 비용을 써서라도 재고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적자냐 흑자냐 이런 거보다도 어차피 이제 내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재고를 빨리 그냥 털어내는 게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하고도 비슷한 전략일 수도 있는 게, 뭐 다른 경쟁사들한테는 되게 뼈아프지만 삼성전자 1등인데 지금 재고 떨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 일하기보다는 일단 재고를 스페셜 딜 같은 거 해가지고 싸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일단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업황 좋을 때 이익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두산마켓은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이제 5만원 유지를 했고 3분기 영업이익 기대치는 30%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또 올해 실적 좋고요. 영업이익 8,200억. 연간으로는 상장 후에 처음 1조원 돌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실적 좋은데도 주가가요. 맨날 그 피크아웃 이제 꺾인다 이런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실적은 계속 올라가요. 네,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도 주가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생겨버린 거죠. 내년 이익 전망도 늘려놨고, 그러니까 못 간 이유는요. 북미 주택 지표가 둔화되고 캐터필러 역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두산마켓이 뭐 호실적 계속 이어질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캐터필러는 실적이 잘 나왔고요. 캐터필러 미국 회사죠. 리테일 판매, 소매 판매 잘 됐고,
긍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건설 장비 업체들이요, 북미에서 실적이 또 좋아요. 중국만 안 좋아해 사실. 뭐 이번에 현대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실적을 보시면 중국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산박해 제품 수요에서 이 주택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쨌든 2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활동 대부분이 북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북미다 보니까 이제 북미에 그 미국의 주택 시장이 침체를 보이니까 소형 굴삭기 만들어요. 이렇게 소형 굴삭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잘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대부분은요 주택보다는 다른 뭐 공장을 짓거나 이런 산업용, 뭐 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인프라 쪽 있죠. 그러니까 주택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이에요. 그래서 큰 영향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 5.4배, 경쟁사 일본의 쿠보타가 12.2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요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일 신문을 많이 보는데, 아까 제가 매일경제신문 보다 보니까 요런 게 좀 있더라고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자재 채굴 급증에 건설기계 장사 잘했다, 뭐 이런 건데, 이걸 그냥 잘라봤어요 제가.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그 해놓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려놓고, 또 이렇게 타이핑도 좀 쳐요. 그리고 이걸 잘라서 모으진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검색을 하면 이 기사 제목만 알면요 기사 인터넷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따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로 좀 확보를 해놓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꼭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피터 케이 님도 이걸 몇 년간 하셨고 투자 실력이 실제로 많이 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경제신문을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이런 산업과 이 내용이 뭐냐면, 원자재 채굴 급증에 건설기계 장사 잘했다, 두산박해, 현대, 제뉴인 등 3분기 영업이익 3자릿수 증가했다, 2차 전지 원료 수요도 폭증해서 긍정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산박해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에는 아까 안 보였지만 컴팩트 소형 장비 중에서 농업 조경용 장비 있죠, 이걸 GME라고 하는데, 이게 북미에서만 전년 대비 71% 성장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도 더 보충이 되죠. 그러니까 두산박해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약간 주의할 점이 또 적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내용 같아요. 건설기계 3사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일부는 수요 이연에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건설기계는 상반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1, 2분기 실적이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1, 2분기에 실적이 많이 잡히는데 그때 실적이 안 잡혔어요, 많이. 왜?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반기로 이연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실적이 또 너무 잘 나온 거는 약간의 그 상반기의 이연 효과. 이연 효과는 또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내년에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도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그런 이연 효과도 생겼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파도탁이란 분이 계세요. 블로그 분 중에. 이분은 신문을 이렇게 보세요. 파도탁이 님이시죠, 여기. 블로그 파도탁이. 이 분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매일경제, 조선일보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신문들을 이렇게 아예 자르셔가지고 공부, 이게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요 실력 진짜 늡니다. 진짜 늘어요. 자기가 다 밑줄 치고 이걸 캡처해서 올리고 블로그에까지 정리, 이 과정인데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주시죠. 저도 다 읽었던 기사들이에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 전체 그림이 보여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정치적인 거 있죠. 요즘엔 정치도 봐야죠. 글로벌 정치. 글로벌 정치를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역학관계.
또 일본 중앙은행은 뭘 하고 있고 여전히 돈 풀겠다 이거죠. 엔화가 약해지기 어렵겠죠. 저러면 엔화가 강해지기가. 전기차 뭐 모비스 실적 잘 나간다. 뭐 건설주 실현의 계절이다. 이런 것들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빼곡하게 나온 것들을 힘들죠. 이거 한번 이런 거 한번 하려면 2시간 걸릴걸요. 근데 이걸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파도 타기.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솔루스 첨단 소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는 그 유럽의 전력비가 요즘에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내년에 이제 반영이 제대로 되려면 내년이고, 아무튼 4분기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비 비중이요 10% 초반이었는데 지금 30%까지 상승을 했고요. 겨울철에 또 전력비가 추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전기요금 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IRA 법안 또 수혜주기도 하고, 또 캐나다에 공장을 갖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유리해요. 저 부분은 되게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4분기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오늘은 뭐 7%가 밀어버리네요. 이렇게 빠졌는데도. 근데 방향성 면에서는 올해 그 기억나세요? 그 타이어 회사들 운송비 언젠간 떨어진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번 확 올라갔죠. 운송비 진짜 떨어지고 나서. 정확한 시점 모르지만 운임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알고는 있었죠, 예전부터. 근데 솔루스도 아무튼 유럽의 전기요금은 언젠가 안정화됩니다, 다. 그럼 주가는 변화되겠죠. 근데 그 시기를 올해는 아니고 내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느리게 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DK락은 이제 피팅 회사예요. 우리 뭐 이렇게 관이 음새라 그러죠. 뭐 한번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밸브, 이런 밸브, 관이 음새, 파이프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뭐 거기 안에다가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이제 가스가 운송할 수 있게. 그래서 되게 많이 써요. 정유, LNG, 뭐 CNG, 반도체, 수소, 항공, 뭐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네, 상반기 실적은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조금 부진했고요. 하반기는 실적 좋을 것 같고, 올해 아까 실적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왔고, 아마 올해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놀랄만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북미, 유럽, 중동 에너지 시장 커지고 대형 고객사 확보, 제품 공급 계약을 지속하고 있고, 또 자체 개발한 무산화 부식되지 않은 백페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식되지 않나 봐요. 그런 또 소재를 개발했던 것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요구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주고 있고, 반도체에도 들어가요. 이게 주로 하이닉스. 근데 요즘에 하이닉스가 투자 줄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플러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삼성의 공급을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됐는지는 모르겠고, 또 수소차, 충전소, LNG 벙커링 이런데 들어가는데, 다만 수소차가 뭐 워낙 안 팔리잖아요. 사실 많이 안 팔리니까 수소차에 대해서는 너무 큰 모멘텀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요게 핵심이죠. 두산 퓨얼셀 같은 연료전지는 앞으로 설치를 많이 하니까 이건 긍정적이고, 방산이나 우주항공 이쪽에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정말 다변화돼 있어요. 성강밴드나 태광은요 주로 뭐 조선이나 플랜트나 LNG 이쪽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DK랑은 좀 다른 게 너무나 전방 산업이 다양해요. 그게 좀 장점이자 뭐 단점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수소차, 수소탱크 뭐 이런 데도 들어가고. 다만 제가 전자공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전환사채를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재미없을 수 있는 게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급락해가지고 LNG 관련주가 좀 주가가 못 갑니다. 태조 이방원이 강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힘을 많이 쓰니까 좀 부진한 거죠. 그거 하나랑 전환사채 190만 주가 있어요. 1,500원에 지금 당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이미 시작이 됐고 190만 주나 있더라고요. 1,5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요, 여기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바로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00원 밑에서는 기회를 포착하시되 그 이상에서 투자를 굳이 할 필요는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좋고 펀더멘탈 좋은 건 맞는데 그 전환가가 1,500원이라는 건 꼭 염두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은근히 또 수급도 무시 못해요. 수급이 뭐 물론 100%는 아닌데 이 190만 주면은 전체 주식 수가 얼마죠 지금? 900만 주예요. 900만 주에서 190만 주면 엄청 많은 거죠. 맞죠? 발행 주식 수가 890만 주. 지금 900만 주니까 한 15% 정도 되겠네요. 그죠? 15%? 190만 주. 190만 주니까 21%나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500원에. 저거는 굉장한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하실 때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고서만 보고 내용 좋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대모비스는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일단 뭐 내용이 되게 좋아서 목표주가 올리셨어요. 올렸죠. 목표주가 올린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운송비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작년 1분기에 500억 늘었고 상반기에 작년 4분기에는 1,400억이 늘어났고 올해 1분기에 2,000억까지 늘어났다가 2분기에 1,400억.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가 운송비 부담이 최고조였어요. 2분기, 3분기는 이제 1,500억으로 떨어졌어요. 7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넥센타이어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타이어 쪽하고. 그리고 모듈 사업부 매출 증가했고 특히 고무적인 게 이건 돈은 아직 못 벌지만 전동화, 전기차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는 부품 제조보다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적자인 이유는 이거는 연구개발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100% 비용 처리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비용 처리 다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저게 끝나는 순간 이제 매출만 증가하면 이익이 그냥 빵빵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적자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R&D 투자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 적자나는 거를 너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벤츠 전기차 매출이 시작됐습니다. 이쪽에 납품했고 수주 금액이 2조가 넘어요. 연 한 2.5, 1년에 한 3에서 4천억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북미와 중국 지역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4분기에 모듈도 흑자전환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제 모비스 하면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지배구조. 그래서 막 누른다, 못 가게 일부러 막는다 그런 얘기도 워낙 많은데 이제 지금 나오는 성과를 보면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회사 설립한 건 생산 전문 좀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직원을 이제 직고용해야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 통해서 직고용한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 인력이 꽤 많아요. 현대모비스가. 그래서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게 지배구조랑 관계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전기차는 현대차가 리더 그룹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현대모비스가 계속
현대차 말고 다른 기업의 수주를 계속 따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요인에서 벗어나 성장을 보시되 주가가 저평가냐 고평가냐는 사실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성장하냐 마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해외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수주 증가가 필요하다. 이게 제일 좋죠. 주가도 저평가인데 이제 성장이 나온다. 그럼 뭐 그거만큼 좋은 건 없는데, 단지 너무 싸다고 해서 뭐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싼데 배당을 많이 주면 또 다르겠지만, 또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희 당사 김세룡 연구원님이 이번에 실적 좋았다, 기대치 부합했다, 이렇게 적어줬고, 특히 삼성그룹사 설비 투자, 물산하고 엔지니어링이 이제 아마 나눠서 수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표 주가 34,000원 유지했고, 다만 이제 수주가 계속 증가하는지 검증을 계속 해야 됩니다. 수주가 안 늘어나면 안 돼요. 왜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 좋은데 주가가 싼 건 아니에요. 다른 건설사보다. 왜냐면 올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수주로 그걸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죠. 완전 바닥은 아니죠. PBR로 보면. PER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여기니까 계속 몇 년간 바닥이었고, PBR 기준으로는 좀 올라왔어요. 근데 다른 건설사는 요 밑에가 있거든요. 다 뭐 주택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택을 안 하다 보니까 비싸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텔레콤도 굉장히 장문의 보고서인데, 이거는 뭐 투자 뭐 매력 있다 이걸 보다도 SK텔레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목표 주가는 74,000원이고요. 8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 가입자가 한 3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5G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SK 브로드밴드가 있어요. 이 회사가 IPTV 있죠. 거기랑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량을 92MW인데 이거를 25년까지 200MW로 늘릴 것 같고,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작년에 1181억이었는데 내년에 2300억까지 늘 것 같아요. 클라우드도 637억에서 1600.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앞으로 아마 데이터 센터법이라고 그게 아마 이제 발의가 돼서 통과될 것 같은데, 카카오 사고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 매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경쟁사들은 이제 주로 이쪽이죠. 뭐 KT랑 LG 플러스 같은. 그리고 SK텔레콤은 아이버스라는 사업도 추진하는데,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유니버스랑 합친 건데, 인공지능 세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독, 메타버스,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아무튼 워낙 어마어마한 가입자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이게 매력입니다. 저는 통신주인데 SK텔레콤의 최대 장점은 엄청난 가입자예요. 이게 다 데이터죠. 사실 그게 자산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하나의 플랫폼이 되려고 좀 노력은 해요. 구독 서비스도 있는데 T우주라고, 이제 여기에 9,900원 내고 가입을 하시면 아마존 해외 직구 무료 배송, 1만원 할인 쿠폰, 11번가에서 페이도 받고, 구글원 멤버십 100GB도 제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30만 명 정도가 월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 서비스도 지금 출시를 했고요. 다운로드 수는 1200만 명이고 월간 사용자 수는 한 16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그룹하고 지분 교환을 했죠. 그래서 하나카드 지분을 주고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3.1% 확보했는데, 아마 서로 간에 이제 금융과 관련된, 또 아니면 인공지능 챗봇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국토부에서 이제 KUAM 도시명 항공 교통 요건데, 요거를 25년도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3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할 텐데, 여기에 4개의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어요. SK텔레콤, KT, LG 플러스, 롯데 렌탈. 그래서 올해 11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에 사업 주체 선정하고, SK텔레콤은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로 이제 공기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맺었고 KT는 현대차하고 대한항공 민간기업과 구축을 했다. 누가 승리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MSCI에서 편출됐어요. 왜냐하면 통신회사는 외국인이요 49% 이상을 못 사요. 100% 살 수 없어요. 지분율을.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율이 48.3%여가지고 더 이상 외국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래서 MSCI에서는 이제 그 조건을 들어서 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뭐 그건 이제 끝났고 내년에 만약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줄어들면. 그리고 배당은 분기당 1.6% 정도 줍니다. 그래서 연간 6.6% 배당만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SK텔레콤을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이 불황의 시기에. 근데 그 돈을 투자만 하면은 별로일 수 있어요. 그냥 막 여기저기 투자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도 하긴 하죠. 이렇게 신사업에. 배당을 일단 줘요. 기본 한 1년에 6%를 줍니다. 옛날에 그 KTNG처럼. 남는 돈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 통신회사가 가만히 있으면 성장 못 하니까. 투자하는 건 좋은데 주주도 챙기면서 한다는 거죠. 그 점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SK텔레콤 한번 정리해드렸고 마지막으로 11월 미국 중간선거 점검이라는 이제 자료인데 이제 한번 제가 중간선거 그냥 설명해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미국 임기 4년에 대통령 재임기간 중간 임기 2년차 말에 상원 3분의 1과 하원 전체를 뽑는 중간선거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한 이제 중간 심판하는 거죠.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상원이 65, 하원은 거의 80% 정도 확률로 공화당이 이길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중간선거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경제와 인플레인데 민주당은 이를 컨트롤하는데 좀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IRA 통과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그 현재 직면한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기대만큼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좀 성격이 다르죠. 민주당은 평등, 진보 쪽이고 공화당은 이제 자유 쪽이죠. 그래서 보수 쪽. 그래서 경제 정책에서 공화당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정부가 개입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개입을 하고 규제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런 좀 정책이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IRA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인플레 한번 낮추고 경기 부양하겠다. 정부가 7,370억 달러 수입을 확보해서 그 중에 4,370억 달러를 환경산업에 투자하겠다. 이게 이제 IRA 법안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저렇게 정부가 수입을 확대하면 인플레가 좀 감소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 친환경 쪽으로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돈을 뿌려주니까 이제 경기 부양도 할 수 있는 거죠. 고용이 창출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미국만 하기 힘드니까 그 약간 원자재법이라든가 이런 걸어가지고 중국을 배제시키고 우방국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공화당은 IRA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효과 없다고 지금 언급을 했고 그리고 통상정책도 민주당은 중국 견제하기 위한 엄청난 방법들을 내놓는데 자국 거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된 것만 써라 이거죠. 공화당은 그러진 않아요. 공화당은 뭐 미국에 생산하기 어려우면 다른 나라에 있는 소재나 부품 사용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 유연하죠. 그래서 공화당은 전기차 산업은 분명 성장성이 있지만 소재나 부품을 너무 엄격하게 미국산만 고집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끝나고 청문회 열어가지고요. 한번 재개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IRA 수혜주들이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민주당은 화석연료 안 쓰고요. 이제 친환경이에요, 그냥. 공화당은 좀 반대입니다. 친환경에 동의는 하는데 좀 소극적이에요. 전통 에너지도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
그다음 그 민주당은 그 중국 경제 강도를 낮추면 안 되고 지금처럼 계속 이제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규제도 해야 되고 공급망 배제시켜야 되고. 그냥 중국을 살피기 위해서 이 차이나하우스라고 있대요. 이런 기관도 하나 만들어서 중국을 면밀히 체크해야 된다. 근데 공화당은 이쪽에 반대하고 있어요. 조금 유예적으로 해야 된다. 그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IRA 법안이 재개정될 거냐. 공화당이 이기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 폐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 IRA 법안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상원 60석 확보가 필요한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원이 아마 60석이면 불가능하죠. 예, 60석 따내는 건. 과반이 50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0석 더 해가지고 60석 된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IRA 법안에 원산지 조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예요. 미국에서 만들 것. 이거 지금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미국 또는 FTA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거나 아니면 북미에서 재활용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핵심 강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켈이 중국 거면 안 되고 한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북미에서 만들어진 니켈 있죠. 요걸 탑재한 배터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재, 양극재를 만든다면 북미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00% 7,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조금. 지금은 요것만 지금 시행 중이에요. 첫 번째만. 내년부터는 이 나머지 두 개.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WTO나 한미 FTA에 위배돼요. 사실은. 예. 이거 보조금이죠. 보조금을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한테 주는 거잖아요. 국내 보조금이죠. 이거는 WTO의 취지랑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WTO도요, 그렇게 소송을 제기해도요, 지금 분쟁 해결 기구가요, 정적수가 없어가지고 5년째 기능이 마비돼 있대요. 참 어이없죠. 그래서 공화당이 이겨도 당장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유럽도 지금 불만이라서 좀 개정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LG엔솔은 주가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는 많이 빠졌죠. 근데 다만 자동차도 더 나빠질 건 없는 것 같다. 2차 전지는 뭐 당연히 좋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최종 조립 조건이 적용되니까 불리하지만 핵심 강물 소재 같은 경우는 북미 조립 조건 강화 진행 시 미국 내 공장에서 조립하는 기업들도 100% 그러니까 내년부터는요, 현대차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요, 보조금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100%다.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는 좀 받을 것 같고, 포드, 머스탱, F150, 전기트럭, 리비안, 폭스바겐, 볼트, 닛산. 볼트랑 닛산 이거는 되게 오래된, 나온 지 되게 오래됐죠. 폭스바겐은 크게 인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현대만 분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개선될 수도 있죠. 조지아주의 워너기온이 유예 법안 2026년까지는 이렇게 미국에서 현지 조립 못해도 유예해주자. 그러니까 현대차를 위한 법안이죠. 보조금 주자. 당장 생산을 못하더라도. 네, 그런 건데 당장은 어렵고 내년 1월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중간선거 끝나고 신임 의원들의 임기가 1월에 시작되니까 그 이후에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좋죠. 미국 침투율이 낮고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 지금 미국은 배터리가 되게 부족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고. 다만 어쨌든 공화당이 이겨도 IRA를 폐기하거나 크게 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로 미국 증시는 90년 이후로 8번 증시가 열렸는데 사이클이 공통점은요, 선거 1년 후에 수익률이 평균 13.3%, 8번 모두 다 올랐대요. 좀 놀라워요. 이거 보면 중간선거 끝나고는 다 좋았어요. 최소 1.1%, 가장 적게 오른 게 1.1%, 1년 후입니다. 선거 끝나고. 그리고
공화당의 정책 기조가 좀 인플레나 금리에 대한 부담을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준 비둘기파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도 한결 가벼운 상황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중간선거 관련해서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높아졌지만 IRA 법안이 크게 당장 바뀌긴 어렵고 내년 1월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공화당이 되면 한 번에 흔들림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친환경주들이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차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양당의 주요 정책 방향, 차이나하우스 반대,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대외 구매 이슈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하겠다. 공화당은 청문회 개최, IRA 법안에 대해서 청문회 개최하겠다, 이 내용이고, 경제정책은 IRA 법안 내에서 증세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겠다. 근데 아예 반대하고 있죠, 공화당.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은 무조건 친환경이고 이쪽 공화당은 좀 전통 에너지 같이 가자, 이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주당은 적극 지원, 오히려 공화당은 좀 줄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보시면 이 왼쪽이 마이닝이 뭐냐면 광물 자원 채굴하는 거죠. 예. 리튬은 뭐 우리나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호주랑. 예. 근데 이제 이게 마이닝이고, 예.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이제 광물 정제하는 거죠. 예. 광물 정제 쪽은 중국,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다 중국이에요. 셀,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거, 배터리 셀, 이런 것들. 전기차 생산은 그나마 우리 한국이 좀 잘하는 분야인데,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대부분의 밸류체인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너무 중국만 잘하니까. 태양광도 그렇고 유럽도 비슷해요. 중국을 좀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미국 중간선거까지 한번 좀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실적 나온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난주에 제가 S1까지는 못 적어 드린 것 같은데 S1이 실적이 잘 나왔고요. 기대보다 16%, 아까 잠깐 이제 보고서 말씀드렸고, LX 일렉트릭도 실적이 되게 잘 나오죠. 요즘에 이쪽도 잘 나오죠. 중전기라 그래서 변압기, 뭐 송배전 관련된 뭐 변전소 뭐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가 괜찮으니까 실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X 일렉트릭도 전력 인프라 관련주고 영업이익이 50%, 그 다음에 예상보다 17% 정도 잘 나왔고 PER도 11배 정도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시 쪽에서 오늘 2개 정도 나왔는데, 첫 번째가 TSI 2차 전지 장비 업체죠. 이게 50%. 요즘에 2차 전지 장비도 수주가 계속 많이 나와요. 왜냐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게 있고, BHI는 사실 이제 원자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자력 아닙니다. 매출 비중 얼마 안 돼요. 주력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HRSG 보일러, LNG 복합 화력발전 기억나세요? 광민정 연구원님이 현대차증권 쓰셨던, 거기 나오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데 금액은 모르겠고요. 대우건설에 납품이 됐고 금액은 모릅니다. 저도 안 나와서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서 세부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근데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고요. LNG 복합 화력 발전소, 우리 공부했었던 그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HRSG겠죠. 그거를 납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정도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아직 장은 끝난 건 아닌데요. 제가 먼저 오늘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좀 방송을 좀 할게요. 예. 오늘 아마 이대로 끝날 거는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딱 보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좀 죄송한데 제가 그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아마 그날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는 못하고 저녁 방송을, 그러니까 저 시장 함께 읽기는 제가 어떻게든 시간 봐가지고 짧게라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예, 근데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침을 비워버려야 돼가지고 이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날은 수요일날 방송은 좀 간단히 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 좀 봐가지고 그거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시장은 23포인트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플러스 1.05%, 시장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거의 한 2300선까지 왔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2일날 FOMC가 제일 중요하지만 아무튼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나라가 워낙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무너졌던 지점을 일단 회복은 했어요. 보시면 그래서 올라왔죠.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내년에 우리나라 PBR은 2850 정도가 한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 기준으로. 예,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일단 지수 좋고요. 오늘 수급 상황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침엔 외국인이 팔았는데 지금은 사고 있고요. 개인만 팔고 있죠. 주로 외국인이 사는 거는 역시 그 전기전자죠. 보시면 오늘도 삼성전자를 엄청 사는 것 같아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TSMC의 빈자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전기전자를 2100억이나 사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 라고 보시고, 반면에 오늘 화학주를 좀 많이 팝니다. 화학, 유통주 오늘 호텔신라 있죠. 호텔신라도 아까 제가 잠깐 보고서를 읽어보긴 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은 운영을 해야 되고 따이공들, 보따리상들한테 수수료를 좀 많이 줬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이 준 거죠. 고육지책이죠. 물건을 팔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당분간 좀 호텔신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 소비주가 참 힘들어요. 시진핑, 또 제로 코로나.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는 그래도 백화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충 역할을 해줘요. 근데 호텔신라는 거의 면세점 외에는 없어요. 호텔 비중이 너무 작고. 그래서 주가는 좀 어려운 흐름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실적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쪽에서는 좀 면세점 이쪽은 좀 부진할 것 같고요. 오늘 운수장비 쪽 좀 빠지고 철강주, 뭐 금융주 이쪽은 좀 일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이런 거 팔아가지고요 여기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팔아서 반도체 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외국인들의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게 섹터 보시면 물론 이제 사료주는 러시아가 이제 흑해를 통해서 곡물 수출하는 협정이 있는데 그거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함대를 쐈다. 이거 이제 반발해서 그럼 곡물가 또 오르겠죠. 그걸 이제 오늘 좀 반영을 하면서 좀 급등하는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네이버가 좀 많이 올랐어요. 정말 너무 빠져 있었죠, 사실. 예, 뭐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더 나쁠 게 있겠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네이버 가니까 웹툰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의 날이에요. 예, 원익 IPS, 이 삼성전자가 무려 4%, 무슨 뭐 중소형주도 아닌데 전자가 4% 올랐습니다. 삼성향이 좀 강하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못 가죠. 이유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선택을 못 받아요. 두 가지. 일단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메모리 때문에 꼭 산다기보다는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것 같고, TSMC 대체제 요게 좀 큰 것 같아요. 메모리만 보면 둘 다 가야죠. 그런 것 같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2등 업체니까 1등이 감산을 안 하고, 저렇게 되면 적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거기다 중국 공장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좀 골치 아파진 거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당분간 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오늘 좋고요. 예, 요즘에 뭐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도 삼성 밸류체인 위주로 좀 강합니다. STI는 이제 인프라 관련주죠. 좀 강한 것 같고, 2차 전지도 여전히 강합니다. 이수학, 이수학에 22% 올랐네요. 바이오 시밀러도 오늘 강한 편이고요. 썬바이오,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요즘에 분위기 괜찮습니다. 19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바이오에서도요, 그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있죠. 이쪽이 좋아요.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그 다음 피팅주 오늘 좋습니다. 하이로코리아, 태강, 아까 DK, 근데 DK랑은 꼭 염두는 해두세요. 그 전환사채 물량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태양광은 글쎄요, LS 일렉트릭도 태양광을 하긴 해요. 근데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좀 좋진 않습니다. OLED도 오늘 괜찮고요. 휴대폰 부품, 폐배터리 다 고르게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많이 빠지는 거 항공주. 아시아나항공이 자본 잠식 우려가 좀 있어요. 폭락하고 있고, 면세점은 아시겠지만 저기 호텔신라 때문에 다 빠집니다. 호텔신라가 안 좋으니까 다른 면세점도 다 타격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또 조선주가 좋진 않아요. 삼성중공업 저게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HJ중공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고요. 건설주도 오늘 좀 좋진 않습니다. DLNC도 다시 빠져버렸고, GS건설, 그러니까 아직은 국내 주택 좀 리스크도 있고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런 게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건설주도 지금 건설, 조선 이런 쪽에서 계속 매물이 나오고요. 원전주도 뭐 수주 실패했죠. 사실상 미국이 가져가다 보니까 주가 오늘 좀 빠졌습니다. 자동차도 좀 부진합니다. 오늘은 현대위아가 이번에 러시아 공장 좀 그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러시아 공장이 이제 가동이 안 되니까 제일 리스크가 좀 큰 회사가 현대위아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공장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은 근데 어쨌든 자동차주는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크게 변동이 없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저 금양이란 기업이 정말 많이 올랐고요. 더존비주얼은요,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는데 꽤 금액이 큰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뱅크 오랜만에 올라왔고,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오늘 방사는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6만원 넘을 것 같고요. 반도체,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주 다 괜찮네요. SK이노베이션, 컴투스, 삼성전기, HPSP, 아까 반도체 장비 회사죠. 셀트리온, 그 LED 디스플레이도 일단 업황은 안 좋지만 좀 살아나고 있고요. 하이브, 리노공업, FNF, 삼성 SDS 2% 오른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호텔신라가 제일 안 좋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실적
좀 걸려요, 실적이. 그리고 효성 TNC나 이런 기업도 효성그룹주가 실적이 안 좋아요. 대부분 안 좋습니다. 막 적자 나고 이러다 보니까 급락. 작년하고 반대죠. 작년은 뭐 실적 발표했다 그러면 뭐 너무 효성그룹 좋았는데 올해는 정반대고요. 또 롯데쇼핑, 유통주는 아마 좀 그것 때문도 있어요. 그 소비 심리가 좀 둔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가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또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오늘 면세점주, 그러니까 호텔신라의 실적과 더불어 그런 게 좀 겹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유통주가 대부분 안 좋고요. 현대제철 같은 철강도 안 좋고 증권 건설주도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올라가는 기업들 보시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방산, 2차전지 이쪽이 그냥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오랜만에 미국 금리가 이제 꺾일 것 같으니까 인터넷이나 게임주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시장을 좀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요. 예, 아무튼 오늘 시장도 너무 차별화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되게 좀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오늘도 마무리 좀 잘 하셨고, 그래도 시장이 올라가야죠. 뭐 어찌됐건 간에 전자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 주면 못 올라간 기업들도 이렇게 순환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 말이 좀 제대로 안 나오네. 목소리가 좀 전달이 잘 안 돼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시죠.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예, 아무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좀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